저기요,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멀쩡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녀요? 에? 뭐야, 아가씨. 내가 뭘 하든 그게 아가씨가 무슨 상관인데? 당연히 저와 상관이 있죠. 여기 제 건물이거든요. 요즘 세입자들한테서 자꾸만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였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상 부리고 난리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. 뭐? 참나. 어디서 거짓말이야. 내 반토막도 안 되어 보이는 게. 여자가 뭐? 건물주라고? 웃기고 있네. 그럼 난 저기 시그니엘 사장이다. 저기요.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지. 제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? 세입자분들이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온 거라고요. 게다가 당신 우리 학원에서 나오는 애들도 괴롭혔다면서요. 애들이 무서운 아저씨 있다고 학원 올 때마다 눈치 본대요.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이에요? 뭐? 학원? 여기 학원은 태권도 학원이랑 속셈 학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뭐 학원 강사 그런 건가 봐?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가? 건물주라는 말 못 들었어요? 참나.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나 괴롭히는 찌질한 인간이라 그런가.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. 뭐 멍청? 이 여자가 진짜 너도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. 그럼 한번 때려 보시던가요. 당신처럼 애들이나 여자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 괴롭히는 인간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. 뭐? 이 좁쌀만한 게 진짜? 아! 어이구, 조망만한 여자한테 발로 차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? 이 여자가 감히 내 얼굴을 발로 차? 아니 무슨 발차기가 이만큼으로 올라와? 그야 난 태권도 선수니까요. 여기 태권도 학원 현수막에 내 얼굴 걸려있는데 찌질해서 그것도 안 보였나 봐요? 뭐? 아니 그럼 단증 있는 사람이 민간인을 패했다는 거야? 당신 그래도 되는 거야?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? 이거 아직 덜 맞았나 보네. 그래요. 뭐 안 그래도 당신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끝장을 내보죠. 경찰 신고? 할 거면 해봐요. 어차피 요즘 당신 때문에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경찰들도 당신이 두들겨 맞으면 오히려 꼬시다고 할걸요? 뭐? 으악! 잠깐만! 이렇게 때리는 건 반칙이라고! 으악! 결혼 후. 저기요, 나 자격증 나왔어. 오, 그래? 바리스타 시험 3번을 떨어지더니 그래도 결국 사수만에 합격했네. 아, 쪽팔리게 그런 이야기는 합격한 마당에 왜 하고 그래? 잘했다고 하는 거지. 으이그.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땄네. 다 당신 덕분이야. 당신이 아낌없이 지원해줘서 내가 온전히 커피 공부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. 그런 사람이 사수를 해? 아무튼 이제 자격증도 땄으니까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거야? 그런데 요즘에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 써주는 곳은 거의 없대. 다 젊고 예쁜 사람들만 구하니까. 나 같은 아저씨는 딱히 안 부르더라고. 하긴 나도 카페 가서 예쁜 아가씨나 잘생긴 남자들이 만들어주는 커피가 좋지. 당신처럼 시커먼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커피는 영. 입맛이 뚝 떨어지긴 한다. 당신 진짜 1억이야? 그래도 남편 편 좀 들어주지.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른 할 말이 있어서 먼저 밑밥 가는 거 누가 모를까 봐? 그걸 아는데 말이 곱게 나가겠어? 그래도... 아, 군소리 다 필요 없고 빨리 용건이나 말해. 그게 자기야. 나 취업 말고 창업하면 안 될까? 뭐? 창업? 요즘은 자격증 따고 바로 창업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. 개인 카페도 열 수 있고.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레시피도 다 제공해 주니까 가이드만 따라하면 된다고 해서. 당신 성격에 창업이 가당키나 해? 예전에도 중고차 사업한다는 아는 동생 이야기 듣고 뭐 사업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하고 겨우 원금만 회수했던 거 벌써 잊었어? 카페도 성실해야 운영하는 거야. 매일 아침에 열고 밤에 닫고 피크 시간에는 사람도 엄청 많이 몰리는데 당신이 그런 성실한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잖아. 그래도 어떻게 해. 당신이 뭐라도 하라며 집에서 놀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했잖아. 그건 당신이 집에서 백수마냥 씻지도 않고 놀기만 하니까 그렇지.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시켜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럴 거면 돈이라도 벌어 오라는 거야.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동해서. 자기 너무해. 남편은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. 진짜 무슨 깡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살아가던 인간이었죠. 우연한 기회로 이 인간의 멱살을 끌어잡은 저는 이놈 내가 사람 만들고 만다라는 의지로 두들겨 패가며 교육을 했습니다. 역시 사람은 자신이 아픈 걸 알아야 남들도 아프다는 걸 아는 걸까요? 아니면
말 안 듣는 놈에게는 매가 약이라는 걸까요? 저에게 실컷 혼이 난 남편은 서서히 좋아지더니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워낙에 젊은 시절 막 하고 다닌 터라 이렇다 할 경력도 없어 일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죠. 은근슬쩍 창업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타박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저 인간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성격도 일머리도 없는 인간을 누가 어디다 써먹겠어요. 그건 직장생활 제대로 해보지 않은 남편을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일이죠.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저 인간에게 카페를 차려주었습니다.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이 있는 제 소유의 건물 1층에 마침 비어있던 매장을 이용해서 말이죠. 개업식 당일. 이야, 매장 엄청 크다. 예전부터 남편분 일 안 한다고 맨날 투덜대면서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겠어? 성공은 무슨, 너무 일러. 고작 개업했을 뿐인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몇 번 떨어지고 4번째 겨우 딴 건데 뭘. 그래도 대단한 거지. 이렇게 큰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건데 개업식도 엄청 크게 하시네. 그야 뭐 여기 세입자분들이 개업식은 크게 해야 한다고 많이 도와주시더라고. 특히 카페도 일종의 식당이잖아. 소문도 중요하다고 하셨어. 아, 하긴 그렇겠다. 개업식을 해야 여기에 카페가 있다는 것도 소문이 날 거고 다들 창업해보신 분들이라 확실히 다르긴 하네. 그거야 내가 잘 챙겨드렸고 세입자분들도 정이 많아서 내 남편이 개업한다니까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. 다른 직원들은 매장이 넓은 거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. 알바 구해보고는 있는데 여기가 대학가가 아니라 그런지 알바 구하기가 영 힘들더라고. 대학로 쪽은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. 그래? 그렇구나. 이 넓은 매장 홀을 청소하고 음료 만들고 정신 없으시겠다. 남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내주긴 했는데 역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 넓게 차려줬나? 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지. 성실하게 하다 보면 몸에 익을 거고. 며칠 후. 여보세요? 나야.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. 너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? 지금 전화해도 돼? 아, 사실은 나 일 그만둔 지 좀 됐어. 다른 일 할까 고민했는데 며칠 전에 너희 남편 개업식 하는 거 보고 말할까 말까 고민했거든. 뭐를? 네 남편 가게 내가 도와줘도 될까? 나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카페 알바도 몇 번 했어서 경력도 있으니 실무 도와주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때? 아, 맞다. 너 대학 다닐 때 카페 알바 했었지? 그때는 뭣도 모르고 카페 알바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서 한 거지만 그 덕에 진상대처법 같은 도움되는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. 그래 줄래? 너무 다행이다. 아직 남편이 알바를 못 구해서 혼자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. 벌은 나와서 슬슬 매장 관리도 귀찮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가서 도와줄게. 친구야, 걱정 마. 나만 믿어.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. 제가 학생일 적 태권도를 한창 하면서 학교 공부에 소홀했던 저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던 좋은 친구였죠. 그랬기에 친구가 처음 남편의 매장을 도와주겠다 약속했을 때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바리스타 일을 오래 한 친구가 도와주면 남편도 매장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히려 고마웠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성인 남녀를 붙여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6개월 후. 오이, 남편 왔다. 왔어? 엄청 늦게 끝났네? 마감 시간은 한참 전이었잖아. 아, 뭐 신메뉴 개발 좀 한다고. 그게 꼬리처 씨가 말이야. 신메뉴도 시즌마다 내놔야 한다고 어찌나 성화인지 어쩔 수 없었네. 뭐? 그럼 이 시간까지 두 사람 같이 있었던 거야? 그럼 어떻게 하냐. 나 혼자 메뉴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꼬리처 씨 혼자 가게에 두냐? 그래도 내가 엄연히 사장인데. 그리고 솔직히 사장인 내가 신메뉴 개발하는 자리에 빠져? 아무리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둘이 있는다는 건 좀 그렇지. 지금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 요즘 이상한 것 같아.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? 내가 뭘 변하긴 뭐가.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의심해? 내가 뭐 놀고 오기라도 했다는 거야?
당신이 바라던 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야?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? 아니,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? 솔직히 맞잖아. 당신 아무리 못 믿어도 남편인데 믿고 맡기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의심에 핍박에 내가 이래서 밖에서 길을 펴겠어? 남들은 남편 기 못 세워줘서 다들 안달이라고 하던데 당신은 왜 맨날 내 길을 다 꺾어놓다 못해 죽이려고 해? 이래서 여자가 기가 세면 안 돼. 여자라면 좀 사근사근하고 남자를 따르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. 뭐? 아니다. 그냥 해본 말이야. 아, 피곤하다.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영 몸이 찌뿌둥하네. 나 씻을 거니까 자기 먼저 자. 저 인간 냄새가 난단 말이야. 왠지 수상해. 며칠 후. 친구야, 미안. 오늘 우리 카페 회식이라 다들 한잔하기로 했어. 사장님이 늦게 들어간다고 나한테 대신 전해달래. 뭐? 아니, 그 인간은 뭐하고? 네가 그걸 전해줘? 지금 우리 사장님은 회식 장소 알아보고 있지. 맛있는 거 먹자고 막 그러는데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? 아니, 그냥 회식이잖아. 그리고 뭐 사람이 많아서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작 너랑 남편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 카페 회식에 뭘 알아본다고 그래? 요즘은 아무 곳에서나 회식하면 안 되는 거 몰라?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식도 맛있는 곳에서 하기를 원한다고. 너는 초딩 애들이나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? 아무튼 우리는 회식하고 갈 거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친구야, 너 먼저 자래. 잠시 후. 원장님, 카페 마감 방금 마쳤습니다. 고마워요, 둥절씨. 매일 마감 보고 해주셔서요. 아니에요, 원장님. 처음 여기 카페 들어왔을 때 사장님 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영 불안했는데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제가 오히려 원장님 덕분에 안심이 되는걸요. 사장님 재촉해서 월급도 제때 나오게 해주시고요. 원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월급 밀리는 건 기본이었을걸요. 그 인간은 경영 쪽이라곤 쥐뿔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요.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. 사장님처럼. 하하. 게다가 건물주이기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사장님이신데 이 정도 마감 보고는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게 맞고요.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. 마감했으니 회식하러 가는 거죠. 맛있는 걸로 사달라고 해요. 사장님이 안 사준다고 하면 내가 사주라고 했다 하고요. 네? 회식이요? 어디 회식이요? 네? 둥절씨 못 들었어요? 오늘 카페 회식 있다고 하던데? 누가 그래요? 저희 오늘 회식 없는데요? 네? 회식은커녕 사장님은 카페에 버티고 있는 것도 싫어하세요. 원장님이랑 한 건물 아니었으면 아마 출근도 안 하셨을걸요? 그런데 무슨 회식이에요? 저희 그런 거 한 적 없어요. 아니, 저는 제 친구 카페 매니저한테 들은 건데요. 오늘 전체 회식한다고. 친구, 매니저님이요? 매니저님은 아까 몸이 안 좋다고 일찍 가셨는데요. 뭐라고요? 그러고 보니까 나가기 전에 사장님하고 뭔가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일찍 퇴근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. 둥절씨 혹시 퇴근 안 했어요? 아직 가게 앞이에요? 네, 방금 문 닫았어요. 남편도 거기 있어요? 지금 차 타러 가셨어요. 진짜 미안한 부탁인데 남편 미행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. 네, 그럴게요. 잠시만요. 지금 사장님 출발하셨거든요. 제 차 번호는 모르시니까 따라가도 괜찮을 거예요. 미안해요. 몸도 피곤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을 텐데 나중에 보너스를 챙겨줄게요. 아니에요, 원장님. 우선 사장님 차 멈추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남편의 미행을 부탁한 건 미안했지만 알바생은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겠죠. 저도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카페에서는 얼마나 더 붙어 있었겠어요? 그렇게 잠시 뒤 알바생으로부터 남편이 어느 모텔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당장에 택시를 타고 그 모텔로 향했죠. 알바생이 보여주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모텔 앞에 마중을 와 있던 제 친구와 남편이
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정하게 팔짱을 끼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겹더라고요.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는 시간이 얼마 흐른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모텔 카운터의 말에 사정을 이야기한 뒤 모텔 사장님과 함께 그들이 머무는 방으로 같이 들어갔죠. 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가관이더군요. 잠시 후.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것들이 술 퍼먹고 잠든 걸로도 모자라서 아주 홀딱 벗고서는 서로 쪼물딱거리고 있네. 야, 당장 안 일어나? 뭐야, 실컷 자고 있는데. 머리야, 너무 많이 마셨나? 그래, 한창 회식할 거라고 하더니 벌써 술 처먹고 자고 있냐? 먼저 자라고 하더니 오늘 안에 들어올 생각은 있고.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? 너 누구? 여보! 그래, 이제 정신 드니? 네 여보다. 그리고 네 옆에 자고 있는 그 여자의 친구이기도 하지. 야, 빨리 일어나봐. 자기야, 나 좀만 더 잘래. 우리 조금만 쉬자. 나 무리해서 힘들어. 아니, 쉬자가 아니고 좀 일어나라고 빨리.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. 자기야, 조금만 쉬어. 힘들 일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힘이 드실까? 아니 자기야, 우리가 힘들다는 건 그 카페 일을 하느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. 자기라는 건 그냥 호칭이야. 내가 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친구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존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. 되도 않는 변명 그만하시지. 이미 둘이서 헐벗고 서로 주무르고 있는 거 내가 다 증거로 남겨뒀거든. 너도 참 뻔뻔하다. 지금 이렇게 대놓고 바람피는 거 걸려놓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네. 아니 자기야, 아이씨, 너 좀 일어나라고. 당장 일어나. 우와, 어지러. 흔들지 마. 토 나와. 우와. 며칠 후. 자기야, 문 좀 열어봐.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집에서 쫓아내면 어떡해. 어떻게 하긴 뭘. 이 집은 내 집인데. 내가 이혼할 남편 놈 내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심지어 그 상간녀까지 내가 봐줘야 하는 이유 없잖아. 아니, 너 어떻게 그래?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학생 때부터 몇 년지기 친구인데 친구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? 이해를 해? 뭐를? 바람을? 남편이랑 친구라는 게 둘이 껴안고 쪽쪽거리고 있던 걸 내가 그걸 왜 이해해 주냐?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. 같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남녀 간에 정이 안 생기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래.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당신은 맨날 나한테 무식하다, 무능하다, 기 죽는 말만 하는데 얘는 나한테 멋지다고 하고 능력 좋다고 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처음으로 사람 사는 기분을 느꼈다고. 뭐? 사람 사는 기분? 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잖아. 신의도 신뢰도 다 깨놓고 지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? 그래,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자. 나 당신보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졌어.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서 카페 꾸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. 당신 같은 조폭 마누라한테 기죽어 사는 그런 불쌍한 삶 나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. 그래, 나도 이렇게 부탁할게. 친구야, 그냥 우리 자기랑 이혼해주면 안 될까? 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본 거 처음이란 말이야. 네가 그냥 양보해줘. 내가 그동안 너랑 친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잖아.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. 니들 하는 이야기 듣다가 나도 멍청해질 것 같아. 그래, 그깟 이혼 그냥 해줄게. 그런데 말이야, 너희 각오는 하고 있어? 각오? 무슨 각오? 뭐 예를 들면 위자료?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 너희가 유책 배우자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혼 위자료를, 친구야, 너는 상간녀 위자료를 줘야 하지 않겠니? 아무리 둘 다 무식하다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? 위자료? 하하하. 그깟 위자료 그냥 주면 되지. 뭐 우리 두 사람 합쳐서 한 8천 정도면 되냐? 8천? 그래, 요즘 뭐 위자료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해. 그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지. 너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만사 오케이야. 뭐 양육비도 줄까?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로운 생활 할 거니까 아들은 필요 없거든. 네가 키우고 양육비도 다 줄게. 오호, 그래? 난 구질구질하게 나눠서 안 받을 거야. 깔끔하게 일시불로 받을 건데 그렇게 줄 자신이 있다는 말이지? 그래, 너 지금 내 카페 잘 나가는 거 알고 있지?
인스타나 SNS에서도 핫한 카페라고. 그 정도 돈 우습지 뭐. 몇 달 정도면 금방 벌 수 있고 너한테 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. 오히려 그깟 푼돈으로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야? 너 지금 네 입으로 내뱉은 그 말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. 여기 녹음도 했고 증인도 있고. 못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던가. 소송으로 가면 어려워지니까 적당히 합의로 끝내자고. 다음 날. 문 앞에 누가 찾아왔다고? 어머? 어머님께서 어쩐 일로?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. 내가 다 미안해.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댁으로 돌아가세요. 저는 아무리 그러셔도 잠깐만. 그래도 내 아들이 그 여자가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? 그냥 고급게 이혼해줘라. 어? 네? 어머님. 이혼을 말리러 온 게 아니라 이혼해주라고 말하러 온 거야? 우리 아들이 갱생하고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게 네 덕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애들이 좋다는데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. 네가 좀 놔줘라. 그냥 평생 철없던 아들 하나 키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줘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아들이 바람피고 저를 배신한 걸 미안해하는 게 아니시네요. 그냥 제가 이혼 안 해줄까봐 자기 아들 심기 건드릴까봐 이렇게 빌러 오신 거죠? 빌러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?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이제라도 인간답게 사니까. 그놈의 우리 아들 듣기 거북해요. 남편이 결혼 전에 양아치 그 꼬라지로 살았던 건 다 어머님 탓인 것 같네요. 그놈의 오냐오냐 해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의 그 우리 아들이 저렇게 개판으로 자란 겁니다. 뭐? 제 입에서 더 독한 말 나오기 전에 그만 가세요. 저 어차피 이혼할 거고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다 받아낼 생각이니까. 뭐? 뭐를 받아낸다는 거니? 뭐를 받는다는 거야? 내 아들한테 뭐를? 아 시끄러. 저기 아줌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요. 이제는 그쪽이랑은 남이니까. 남편은 참 멍청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나오더군요. 곁에 있던 친구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뻔뻔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. 하물며 시댁에서도 저런 소리를 하다니 앞으로도 카페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웃기더군요. 그 건물이 누구 거였는지도 새까맣게 잊은 것 같았습니다. 이혼 후. 야, 이게 다 뭐야? 뭐기는 뭐야? 보면 몰라? 오늘까지 가게 빼라고 했잖아. 나는 변호사까지 끼고 정당하게 이야기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먹고는 왜 이래? 그거는 불합리하다고. 갑자기 월세를 남들보다 3배는 더 올려놓고 그걸 어떻게 내라고 하는 거야. 이건 말도 안 되잖아. 내가 니네 월세를 3배로 들리든 30배로 들리든 내 마음이거든. 오히려 여태까지 남편이라는 놈 월세도 안 받고 카페 운영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였지. 계약을 이렇게 깨는 게 어디 있어.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. 우리 먹고 살 돈도 없어.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하면서 알바도 다 그만둬서 손님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야. 지금 안 그래도 평판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. 그래서 내가 가게 위약금 준다고 했잖아. 실제로 그 위약금 지금 네가 그렇게 같이 살겠다는 리처가 가지고 갔거든. 뭐? 난 들은 적 없어. 난 이미 돈 줬거든. 입금한 내역 보내줄 수 있어. 그러니까 당장 나가. 이제 여기는 네 가게가 아니야. 내가 다른 세입자 드릴 예정이 내 건물이니까 네가 당장 빼. 아이씨, 카페 장사하면서 너한테 준 위자료 메꾸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하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.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하나? 난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 어떻게 살든 뒤지든 그리 궁금하지도 않거든. 그러니까 그냥 곱게 꺼져.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강제 퇴거시키는 방법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. 장사 안 되는 카페 굳이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냥 나가. 내가 너희한테 부른 그 비싼 월세 그거보다 더 비싸게 불러도 들어온다고 하는 세입자는 많거든.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비싸게 받을 생각도 없지만. 몇 달 후. 둥절씨 축하해요.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네요. 감사해요 원장님. 원장님이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월세를 주셔서 이렇게 제 꿈 이루게 되네요. 둥절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제 건물로 들어와서 오히려 다행인 거죠. 전에는 전 남편 놈이 장사 제대로 하나 손님들 대접은 소홀하지 않나 걱정이 많았는데 성실한 둥절씨라면 잘 해주리라고 믿을 수 있어요.
감사합니다, 원장님. 커피 한 잔 드실 건가요? 그래요. 원두는 둥절씨가 추천해 주는 걸로 먹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 원장님, 그 전 사장님 이야기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? 네? 아니요. 이혼했잖아요. 그놈 여기서 쫓아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. 소식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. 제가 그쪽 소식을 어쩌다 들은 것 같아서요. 네? 어디에서요? 그게 저희 고모님이 경기도 외곽 시골에 사시거든요. 아, 맞아. 예전에 들었던 것 같다. 본가 어르신들께서 농사 짓는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. 네, 고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최근에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매일같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. 커피숍이야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거고 커피숍이 시끄러울 건 뭐예요? 구야 그렇긴 한데 그 동네가 진짜 완전 깡촌이라 카페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원래 폐가 흉가 뭐 그런 게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대요. 네? 아니 흉가 수준이면 사람도 못 사는 집 아니에요? 그걸 카페로 연다고요? 뭐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 노름이라고 하는지 인테리어도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카페 장사를 한다네요. 그냥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그대로인 것 같대요. 인상착의만 들었을 때는 전 사장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팔에 있는 문신도 똑같고요. 와, 그 인간 서울 땅값은 비싸서 월세 들어갈 자리 못 찾으니까 진짜 외곽으로 나가버렸네요. 아마 돈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싼 집 사서 쓰는 것 같고. 그런데 진짜 장사도 안 되고 매일 동네 어른들이 숭늉이나 찾는 곳이라 완전 폐업 직전이래요. 거기다 사장 내외 행색도 완전 깡패 꼬라지고 매일같이 남편이 소리 지르고 물건 박살내는 소리가 들려서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근처에 침도 안 뱉는데요.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요. 아,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개버릇은 난 못 준다더니 깡패짓 하는 건 그대로네요. 참나, 새 인생을 산다더니 평생 양아치로 살겠네요. 같은 시간. 야, 맨날 가게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예팬네야. 나가서 손님이라도 끌고 와야 할 거 아니야? 왜 나한테만 그래? 당신도 하는 거 없잖아. 그리고 이 시골 깡촌에서 손님을 어디서 데려와? 손님은커녕 동네 노인네들만 가득한 이 깡촌에서 손님 타령은? 그럼 그 노인네들한테 아양이라도 떨어서 데리고 오던가. 그래도 너는 이 동네에서 젊은 축이니까 치마 둘렀다고 노인네들이 좋다고 따라오겠지. 그럼 네가 하던가. 내가 그 역겨운 노인네들한테 왜 아양을 떨어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동네 할매들한테 알랑방귀나 끼고 그 팔뚝 보이면서 좀 데리고 와 보시던가. 아 싫어. 할매들은 날 얼마나 쪼물락대는데 게다가 돈도 안 된다고 커피가 쓰다 어쩐다 하면서 공짜 시럽이라고 팍팍 뿌려대질 않나. 제일 싼 아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는데 너는 카페 일을 그렇게 했으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되냐? 아니면 커피 배달이라도 나가던가.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? 너 같은 년이랑 만난다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잘 살던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다 망했어. 이 나쁜 년. 아, 이게 정말 나도 이제 못 참아.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다리가. 나라고 뭐 손 못 올리는 줄 알아? 물건 못 던지는 줄 알아? 나도 성격 있어. 내가 참고만 있었더니 이게 사람을 샌드백으로 봐? 이게 정말 그렇다고 사람 다리를 의자로 때려? 야, 너 진짜 내 손에 죽을래? 아, 내 눈! 너 미쳤냐? 누구한테 잿더리를 던져? 이 미친놈아! 이게 정말 그래. 오늘 너 죽고 나 죽자. 한번 다 죽어보자고.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. 제 성질을 못 이기고 폭력을 일삼던 남편, 그리고 그의 폭발에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친구, 치고받고 서로 싸우면서 피터지게 싸운다고 하는데요. 다리가 부러지고 눈탱이가 붓는 것은 일상, 가끔은 유혈 사태까지 보여서 구급차가 수시로 그 동네를 드나든다고 합니다. 그 두 사람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 동네는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하는데요. 낮이고 밤이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며 싸우는 통에 온 마을에서 그 소동을 들을 수 있다고 하죠.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 화를 내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린다는데요.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길 흉가 자리에 살림을 차리더니 귀신이라도 들린 것 같다나 뭐라나.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다 몇 번을 실려 나가더니 결국엔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던데.
진짜로 그 집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는 걸까요? 아니면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집을 흉가로 만드는 걸까요? 어찌되었든 그 인간들은 실시간으로 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업적으로도 부부 생활도 말이죠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